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회계원리의 김동수입니다. 오늘 회계원리 제21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토지에 대한 재평가 했었죠. 여러분 토지는 비상각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는 비상각 자산으로서 재평가 해봤고요. 오늘은 이 건물에 대한 재평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토지는 이 건물은요 상각자산이죠. 상각자산이고 지난 시간에 토지에 대해서는 비상각자산이기 때문에 토지는 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배웠던 토지에 대한 비상각에 대한 문제 하나 풀어보고 건물에 대한 재평가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76쪽입니다. 문제 27번이고요. 이게 지난 14회 때 출제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주식회사 관리는 2000X1년에 토지를 100만원에 취득했네요. 자, X1년에 토지 취득 원가가 100만원이었습니다. 100만원이었는데 이것을 재평가 모역을 적용한다 하여 평가하고 있다. 2000X1년 말과 X2년 말 공정가치. 자, X1년 말 공정가치는 시가가 얼마입니까? 80만원과 그리고 X2년도 말 공정가치가 120만원이었다. 주식회사 관리가 X2년도 인식할 당기손익은 얼마인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X2년도 말에 당기손익을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구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X1년도에 토지 100만원을 사왔을 때 지금 100만원이라고 가정 한번 해봅시다. 100만원 이렇게 이 선이 100만원인데 이게 100만원입니다. 근데 말에 얼마나 공정가치가 80만원 떨어졌죠. 이렇게 80만원 떨어졌습니다. 이게 80만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얼마가 떨어졌어요? 20만원 가격이 떨어진 건 뭡니까? 재평가 손실이 되겠죠. 그런데 2012년도 말에 다시 얼마로 인상됐어요? 12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쵸? 120만원. 그러면 지금 80만원 떨어진 것이 다시 X2년도 말에 120만원 상승했으니까 100만원까지 폭은 뭘로 본다고 그랬죠? 수익으로 인식한다고 그랬죠. 수익으로 인식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재평가 이익이 되겠죠. 재평가 이익. 재평가 이익이 되겠고 20만원이. 그리고 여기 20만원 가격이 상승한 건 뭐가 됩니까? 자본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러면 재평가 잉여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12년도 말에 당기손익은 얼마인가? 재평가 이익은 얼마가 될까요? 정답은 20만원이 되겠네요. 간단하죠. 정답은 4번 재평가 이익 20만원 되겠는데 이것을 분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계하는 것이 안 나오는데 내가 100만원 주고 이 토지를 샀을 때 이렇게 분계했겠죠. 차변에 토지 100만원, 대변에 현금 100만원 이렇게 했다가 80만원으로 가격이 하락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20만원만큼 토지가 감소했으니까 토지가 20만원이 되겠고 20만원 뭐가 된다? 재평가 손실이 되겠죠. 그쵸? 그랬다가 다시 80만원짜리가 120만원으로 공정가치가 됐으니까 40만원 증가됐죠? 차변의 토지 40만원. 그리고 요거 취득원가 100만원까지는 뭘로 본다? 가격이 떨어진 것만큼만 수익으로 인식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는 재평가 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만원 뭐가 될까요? 재평가 잉여금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재평가 잉여금을 물어봤으면 이것도 정답은 20만 원이 되겠고, 재평가 이익 2000X2년도에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얼마냐? 손익계산서에 들어갈 것은 재평가 이익이 정답은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 공부했던 토지에 대한 평가를 공부해봤고, 이 시간에 이제 건물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은 감가상각 하잖아요. 건물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올 겁니다. 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는 그 건물에 대한 재평가를 공부하는데, 이 건물에 대한 재평가를 평가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례법이 있고요. 비례법. 두 번째는 제거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가 몇 페이지 나와 있냐면, 참고로 보세요. 페이지 254쪽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비례법과 제거법이 있습니다. 먼저 이 비례법을 다른 말로는 비례수정법이라고도 합니다. 비례법을 비례수정법이라고 하고, 제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감가상각 누계액을 우선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을 우선 제거하는 방법. 감가상각 누계액을 우선 제거하는 방법을 제거법이라고 하는데, 이걸 일명 다른 말로는 순액법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순액법.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이런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비례법과 제거법이 있다, 뭐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례법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건물에 대한 이런 감가상각은 아직까지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비례법과 제거법. 근데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제가 볼 때는 비례법이 출제 빈도가 높을 겁니다. 지금 세무사 시험에는 비례법이 한번 출제됐고요.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도 날로 시험 문제가 그 출제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감정평가사라든가 세무사 시험에서 1차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이 주택관리사 시험에도 출제가 간혹가다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비례법은 출제가 안 됐는데 아마도 출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비례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법입니다. 자, 우선 비례법인데요. 우선 재평가 전입니다. 재평가 전. 재평가 전이 있고 재평가 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재평가하기 전과 재평가한 후, 재평가 후를 한번 살펴보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취득원가가요. 취득원가가 건물이 1,000원이라고 가정합시다. 취득원가는 건물이 1,000원이고, 이때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하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 400원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게 되면은 뭐가 될까요? 장부가액이 되겠죠. 그렇죠? 장부가액이 됩니다. 장부가액. 장부가액입니다. 장부가액이 600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취득원가 1,000원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400원이니까 장부금액은 얼마가 된다고요? 600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재평가를 하고 나서 장부가액이 1,200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재평가를 하고 나서 장부가액이 1,200원이면 얼마가 증가됐나요? 원래 600원짜리가 1,200원으로 증가됐으니까 몇 프로가 증가됐나요? 200%가 되겠네요. 그쵸? 2배가 되겠네요. 그러면 1200 나누기 600을 한번 해보세요. 600 하니까 2배입니다. 2배. 200%가 증가됐어요. 그러면 이때 이 2배를 여기 취득원가에다 곱하기 2배 하면 되는 거예요.
2배. 이게 비례 수정법입니다. 그러면 재평가 후에 취득원가는 얼마가 될까요? 2천만 원이 되겠고요. 아니 2천 원이 되겠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2배를 적용하니까 얼마가 될까요? 800원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장부가액이 얼마가 된다? 1200. 여기 2,000원에서 800원을 빼니까 1,2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장부가액이 600원에서 1,200원으로 증가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재평가가 얼마 생겼어요? 재평가 잉여금이 600원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재평가 잉여금이 600원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계 처리 한번 해볼까요? 이거 비례법에 대한 회계 처리입니다. 회계 처리는 지금 수정 후에 이 비품이라고 할까요? 비품? 그렇죠. 비품이라고 하면 건물이죠. 건물이 1,000원짜리가 2,000원이 되었으니까 건물이 얼마가 증가되었나요? 2,000원. 건물 2,000원입니다. 건물이 1,000원이 증가됐고, 죄송합니다. 취득원가 1,000원짜리가 취득 후에, 재평가 후에 2,000원 됐으니까 건물이 1,000원이 증가됐고요. 그쵸?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400원인데 800원으로 증가됐으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가 증가됐나요? 얼마가 늘었나요? 400원이니까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 400원. 그러면 차익이 얼마 생깁니까? 600원.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자본으로서 재평가 잉여금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재평가 잉여금 얼마 나왔어요? 600원이 나왔죠. 이런 것들이 비례법으로서 비례 수정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응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한번 합니다, 여러분. 지웁니다. 지우고. 자, 재평가 후에 장부가액이 600원이었는데 이것이 재평가 후에 900원이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때 장부가액이 600원에서 900원이 되었으면 재평가 잉여금은 얼마가 될까요? 얼마? 300원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900원 나누기 600원 한번 해볼까요? 1.5가 되겠네. 그러니까 150%가 증가됐다는 거지요. 그럼 1.5배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1.5배 곱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될까요? 1,500원이 되겠고, 여기다가 1.5를 하니까 600원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1,500원에서 600원을 빼니까 900원이 됐잖아요. 그쵸? 그러면 회계 처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회계 처리는 건물이 얼마가 증가됐나요? 500원. 500원.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400원에서 600원으로 증가됐으니까 200원이 되겠죠? 감가상각 누계. 감가상각 누계액 200원. 그러면 차익이 얼마입니까? 300원이 재평가 잉여금이 되겠죠. 그런데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문제가 나와가지고 비례법에 의해서, 세무사 시험 이런 게 나왔어요. 비례법에 의해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증가된 금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정답은 200원이 되겠고요. 만약에 건물을 재평가한 이후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인가? 재평가 후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하면 정답은 600원이 되겠고요. 감가상각이 얼마만큼 증가되었는가 하면 200원이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이 출제가 앞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지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재평가를 했는데요. 장부가액은 600원짜리가 만약에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얼마로 하락했나? 480원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뭐 재평가한다고 꼭 올라가는 겁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는 지금 재평가 손실이 생겼네요. 그쵸? 그러면 480원 나누기 600원 하니까 얼마입니까? 0.8이 되겠네요. 그쵸? 0.8이니까 80%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장부가액이 100원에서 80%가 된 거니까 20%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80%가 적용되는 거죠. 0.8. 그러면 재평가는 얼마가 될까요? 800원이 되겠고. 그쵸? 여기는 0.8이니까 48, 32, 320원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800원에서 320원 빼니까 480원이 나옵니다. 그럼 보세요. 600원짜리 장부가액이 480원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120원이잖아요. 이건 뭐가 된다? 재평가 손실이 된다라는 거죠. 재평가 손실. 재평가 손실이 되는 겁니다. 20%가 하락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시험 문제, 이 비례법에 의해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감손액은 얼마이냐? 얼마가 감소했어요? 정답은 80원이 감소됐습니다. 80원. 그쵸? 400원짜리가 320원이 되었으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은 80원이 정답이다. 감가상각액이 감액된 금액은 얼마인가? 만약에 물어본다면 정답은 8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세무사 시험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회계처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건물이 얼마가 감소됐나요? 1000원짜리가 800원 됐으니까 건물이 200원이 감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이 400원인데 320원이 됐으니까 감가상각은 80원만큼 어떻게 될까요? 누계액이 줄어들었으니까 원래 감가상각 누계액은 포지션이 대변 아닙니까? 그런데 차변에 없애줍니다. 감가상각 누계액 줄어들었으니까요. 그러면 차이가 얼마입니까? 120원이 재평가 손실이 되겠습니다. 그쵸? 재평가 손실. 이렇게 해서 재평가 손실은 12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무슨 법? 비례법입니다. 비례수정법이라고도 하지요. 이제는 제거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거법. 제거법은 감가상각 누계액을 우선 제거하는 방법이 제거법입니다. 두 번째 제거법. 제거법은 감가상각 누계액을 우선 제거하는 것이 제거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평가 전입니다. 그리고 재평가 후. 재평가 전과 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취득 원가는 1000원입니다. (1000원이고) 취득 원가는 1000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400원이라고 합시다. 감가상각 누계액은 400원이다. 그러면 장부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장부가액은 600원이 되겠죠. 그쵸? 장부가액이 600원이다. 그런데 재평가 후에 취득원가가 1200원이었다. 만약에 여기 장부가액이 1200원이 되었어요. 장부가액이 1200원 되었다. 그러면 이 감가상각 재평가 전에 감가상각 누계액 그 400원을 그럼 여기 보세요. 장부가액이 600원에서 1200원이 됐으면 지금 재평가가 얼마 나옵니까? 원래가 재평가 잉여금이 원래는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600원이죠. 그죠? 재평가 잉여금이 원래는 600원인데 이때 제거법은
재평가 적립금 600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제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600원에서 400원을 빼니까 이게 재평가 적립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요. 재평가 잉여금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제거하는 거니까 이게 0이 된다는 거죠. 제거해버리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을 제거한다니까요. 없애주는 거예요. 0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 1200원이니까 취득원가는 얼마가 될까요? 1200원이 되겠습니다. 그죠? 1200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게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을 제거시킨다는 거니까요. 제거, 없애버린다는 거죠. 0이 된다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재평가 잉여금 600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없애준다 이런 얘기죠. 제거시킨다는 거죠. 0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회계처럼 어떻게 될까요? 회계처리하면 1200 건물 1000원짜리가 1200원 됐으니까 건물이 얼마가 증가됐나요? 건물이 200원이 증가됐고요. 그쵸?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원래 400원이 있었는데 제거시켜버렸으니까 원래 감가상각 누계액은 무슨 변에 나오는 거예요? 대변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 제거하니까 없어지니까 차변에 소멸시킵니다. 감가상각 누계액 400원. 그러면 여기 재평가 잉여금은 얼마가 될까요? 600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600원. 이런 회계 처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런 경우 한번 해볼까요? 여기 재평가 후가 장부가액이 600원인데 만약에 900원이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900원. 900원이 됐다면 장부가액이 600원인데 만약에 900원이 되었다면 재평가 잉여금은 얼마입니까? 300원이죠. 그죠? 재평가 잉여금은 300원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재평가 잉여금 300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제거시키니까 400원을 제거시킬 수가 없죠. 얼마를 제거하느냐? 300원을 제거하는 거죠. 300원만큼. 그러면 누계액은 얼마가 남느냐? 100원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죠? 100원이 남는다는 거죠. 그러면 취득원가는 얼마냐? 여기 봐. 1000원이 되겠어요. 똑같대요. 여기 똑같았어. 그죠? 다시요. 장부가액 600원짜리를 900원으로 재평가한 거니까 장부가액이 재평가 잉여금이 300원 나왔어요.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 400원 중에서 300원만큼을 제거해버리니까 남는 건 얼마다? 100원이라는 겁니다. 100원.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회계 처리할까요, 여러분? 회계 처리는 이렇게 되겠죠. 회계 처리는 건물이 증가된 게 없어요. 1000원짜리가 얼마가 됐어요? 1000원짜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 400원 중에서 100원이 남았으니까 300원을 제거한 거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300원 이렇게 제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재평가 잉여금 얼마? 300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거법 제거할 때는 이 누계액이 400원인데 재평가 잉여금이 감가상각 누계액보다 클 때는 전부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이 되는 거지요. 그러나 재평가 잉여금이 300원이고 누계액이 클 때는 300원만큼 제거하니까 100원이 남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재평가 잉여금이 300원이다. 그러면 300원만큼 제거하고 250원이다. 그러면 250만큼 제거하고
만약에 재평가 적립금이 600원, 700원, 800원이다 그러면 재평가 잉여금이 크면 다 제거한다는 거지요. 그러나 재평가 잉여금보다 감가상각 금액이 누계액이 크게 되면은 재평가 잉여금에 해당하는 것만큼을 제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거법과 비례법과 제거법에 대해서 학습하셨는데 아직은 시험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시고요. 아마 시험에 나온다면은 비례법 정도 나올 텐데 비례법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가 증액되었는가, 또 누계액은 얼마인가, 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감액된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실까요? 거기 254페이지 보시면 비례법이 나왔잖아요. 그죠? 비례법. 거기 비례법 볼까요? 제일 위에 재평가 후에 자산의 장부가액이 재평가 금액과 일치하도록 감가상각 누계액과 취득원가를 비례적으로 수정하는 방법이다. 거기 보세요. 비례법 나왔죠. 취득원가가 100원이고 감가상각이 40원이면 장부금액은 60원인데 그러면 60원이 120원이 되었다면 120원 나누기 60 하니까 2배가 증가됐잖아요. 그러면 취득원가의 2배니까 100원이 200되고 누계액이 40원이 2배니까 80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순액법은 바로 뭐냐면 순액법은 뭐야? 제거법입니다. 순액법이라고 하는 것은 감가상각 누계액을 제거하겠다라는 것이죠. 취득원가가 100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40원이면 장부금액이 60원입니다. 그런데 얼마로 증가됐나요? 120원으로 증가됐으니까 재평가 잉여금이 60원 생기잖아요. 그러면 60원에서 감가상각이 40원이니까 재평가 잉여금이 크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은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취득원가는 얼마가 된다? 120원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고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례법은 그 재평가액이 뭐가 되는가? 장부금액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순액법은 재평가 차액은 뭐가 된다? 취득원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재평가 차액은 취득원가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는 비례법과 비례법이라고 하는 건 비례수정법을 말하는 거고 제거법은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해주는 방법입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을 우선 제거하는 방법을 일명 순액법 또는 제거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요 유형자산에 대한 후속원가, 취득원가라고 하는 건 유형자산을 구입할 때 들어가는 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시키고 후속원가는 취득한 이후에 들어가는 원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